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원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또 변호사님들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닌가요? 오늘의 주제에 대한 힌트는 네. 술입니다. 술. 아, 이제 법조계 분들이 일이 좀 고되니까 소주, 스맥, 음주문화. 아니지. 법원이랑 술이랑 털컹털컹 음주운전. 아버님 인터뷰 한번 그냥 짧게 대화. 어떤 대화를? 음주운전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살인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상대방은 아무런 제도 없이 그냥 편하게 가는데 그 사람 봐갖고 사고를 내는 거 굉장한 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주운전은 안 하시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음주운전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음주운전은 지옥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떠한 처벌 기준이 있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 처벌이 어떤지, 그 기준이 어떤지 우리 변호사님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주운전이 변호사님 이제 현대사회에서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가족들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단순한 이례적 실수가 아니라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특성이 있고 특정 집단에 구간되지 않고 누구나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르잖아요.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초범, 재범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먼저 초범의 경우를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보다 높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는 처벌이 더 무거워져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0.2% 이상으로 음주 상태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부과됩니다. 사실 맥주나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개인에 따라서는 0.03%를 넘길 수가 있어서 와, 한 잔도 안 된다. 예, 한 장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범자의 경우, 즉 최근 10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니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경찰관에 폭행하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좀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먼저 음주 단속 시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뤄지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이미 중대한 범죄이지만 여기에 2차 범죄가 가중되면 법원은 이를 더욱 엄중히 판단합니다. 특히 상해, 사망, 사고, 공무집행 방해 등이 동반되면 실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에서 새롭게 대두된 단어가 술타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술타기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를 내거나 단속의 권리사항일 때 현장을 벗어나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은 술타기와 같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직업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법적으로 어떤 절차나 대응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인 조력을 받아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하는 것도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직업과 경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생계형 이의 신청이 반드시 처분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선 사고 현장에서 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가능한 빨리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보상 문제나 가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 및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이런 나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이게 스스로의 약속, 그리고 이제 모두의 약속이, 사회적인 약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